우리 이제 새로 배울 내용은 우리 도형에서 위치 관계에 대해서 배울 건데, 위치 관계, 이거 조금 좀 까다로운 부분이야. 왜냐면 이렇게 문제 쓰기에 답을 쓸 게 조금 많아서 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위치 관계는 이제 평면에서 위치 관계랑 공간에서의 위치 관계 이렇게 두 가지로 볼 거거든. 그러니까 평면에서의 뭐 이렇게 뭐 평면 도형에서의 위치 관계, 이 공간은 이렇게 입체 도형에서의 위치 관계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먼저 우리 점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점 A가 있고 직선 L이 L 위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하냐면 점 A는 직선 L 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여기 바깥쪽에 B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 점 B는 직선 L 위에 있지 않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점과 평면의 위치 관계라고 되어 있죠. 그쵸? 점하고 평면에서도 위치 관계를 볼 수 있는데 점 A는 평면 P 위에 있다. 그리고 점 B는 평면 P 위에 있지 않다. 이런 식으로 우리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평면에서의 두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되어 있죠. 그쵸? 평면에서의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우리 이거는 사각형으로 많이 볼 거거든. 사각형으로 A, B, C, D 이런 식으로 사각형으로 볼 건데 한 평면 위에 두 직선이 있대. L하고 M으로 해준대. L하고 M으로 해준대. 그러면 얘가 L이고 얘가 M이야. 얘네들이 서로 만나지 않는데, 만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얘네 이 두 선이 서로 평행하다라는 뜻이야. 그쵸? 만나지 않으려면 평행하다라는 뜻이지, 그치? 그래서 우리 얘를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 L하고 M은 서로 평행하다, 이런 식으로 기호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평면에서의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우리가 평행하다라고 하나 했었지만 또 있어.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은 한 점에서 만나죠. 그쵸? 그리고 일치한다라는 얘기는 이 선하고 이 선이 일치한다. 그리고 평행한다라는 얘기는 만나지 않는다. 우리 아까 기호로 써서 설명을 들어봤어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야. 오른쪽 그림에서 다음을 모두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직선 L 위에 있는 점이래. 그럼 L 위에 있는 점 두 개 써주면 돼. 점 A와 점 D. 그리고 직선 L 위에 있지 않은 점은 점 B. 점 C도 없고 점 E도 L 위에 있지 않죠. 그쵸? 두 번째는 직사각형에 대해서 우리 이제 질문을 답을 할 건데 1번은 변 CD와 한 점에서 만나는 변을 모두 말하래. 그러면 일단 변 CD를 먼저 얘기를 해주고 한 점에서 요 점에서 만나는 변 어디야? AD. 그리고 또 여기서 만나는 것도 있네. 변 BC. 이렇게 두 개 써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B랑 평행한 변을 찾아서 쓰래. AB랑 평행한 변은 만나지 않는 변. 그래서 우리가 쓸 때 AB랑 DC는 병행하다. 이거 P 같네요. DC는 병행하다. 이렇게 기호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크게 어렵진 않는데 좀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래. 자, 두 번째는 우리 공간에서의 두 직선을 한번 볼 건데 공간에서의 두 직선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것도 요거 밑에 거 먼저 해보면 되겠다. 일단 공간은 가장 대표적인 공간은 직육면체예요. 직육면체. 직육면체에서 직선의 선끼리의 위치 관계를 볼 거거든.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이 선과 이 선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난다. 일치한다는 뭐 이 선이 이 선이다. 요거 해주면 되고 평행하다는 되게 많아. 한번 볼게. 얘랑 평행해. 그런데 얘랑도 평행하고 여기 뒤에 있는 얘랑도 평행하다. 그치? 그래서 평행한 거 기호 똑같이 써주면 되는 거고 제일 마지막에 꼬인 위치에 있다라고 되어 있지. 그치? 이 꼬인 위치는 뭐냐면 이 선을 기준이야. 이 파란색 선 면이 아니고 이 파란색 선을 기준으로 해서
요 노란색 요 선은 얘네들은 서로 평행하지 않아요. 그쵸? 평행 아니에요. 그리고 만나지도 않아요. 이런 애들은 서로 꼬인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얘랑 얘랑은 얘는 여기 있고 얘는 여기 있잖아. 평행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아. 이런 애들을 뭐라고 한다? 꼬인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또 한 가지 평면이 하나로 정해지는 조건이라고 해서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 알고 있어야 돼요. 한 직선과 그 직선 밖에 있는 한 점. 그리고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 그리고 서로 평행한 두 직선. 얘네들은 평면이 하나로 정해지는 조건이라고 해서 요거 네 가지는 외워두면 좋아요. 알겠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3-2번으로 한번 풀어볼게. 자, 삼각기둥에 해당하는 모서리를 모두 나타내고 각각의 이름을 쓰래. 자, 그러면 모서리 A, B랑 평행한 모서리라고 되어 있잖아. 그럼 얘랑 평행한 모서리는 얘밖에 없어. 여기는 삼각기둥에서는. 그치? 그래서 DE라고만 써줘야 되겠네요. 그쵸? 자, 그리고 A, B랑 수직인 모서리를 수직으로 만나는 모서리래요. 그럼 얘랑 수직으로 만나는 모서리는 90도로 만나야 되거든. 요거 90도로 만나. BE. 요것도 90도로 만나. AD. 요거 두 가지밖에 없어. 얘네들은 각도가 있잖아. 그치? 근데 여기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얘랑도 수직으로 만나겠지만 그런 표시가 없기 때문에 얘랑 AD랑 수직인 것은 AB랑 수직인 것은 요거랑 요거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 자, 그리고 꼬인 위치에 있다라는 거. 꼬인 위치는 뭐라고 했어? 서로 평행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는 친구들 얘기하거든. 그러면 꼬인 위치에 있는 친구들을 어떻게 구하냐면 평행도 아니고 만나지도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얘랑 평행인 거 이렇게 써주고 얘랑 만나는 거 AB랑 만나는 거 여기서도 만나고 여기서도 만나고 여기서도 만나네요. 그쵸? 됐죠? 그러면 이 평행인 거하고 만나는 것을 먼저 색칠을 해두면 색칠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색칠하지 않은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야, 여기.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 이거 세 개 써주면 얘네들은 꼬인 위치가 되는 거야. 어디? D, EF. 그 다음에 CF. 그 다음에 DF. 얘네들은 서로 평행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는다. 그래서 꼬인 위치에 있다라고 써주면 되는 거야. 다시 한번 꼬인 위치에 있는 친구들은 평행인 거 표시하고 만나는 거 표시를 해주면 색칠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긋지 않은 그 부분이 서로 꼬인 위치에 있다라고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넘어가서 위치관계 한 번만 더 나갈게요. 우리 아까는 공간에서의 선하고 선만 봤었거든. 선들의 위치. 이번에는 공간에서 똑같은 그 공간에서 선하고 면하고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볼 거야. 선하고 면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럼 얘도 우리가 이렇게 직육면체를 대표를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 한 점에서 만난대. 선하고 면이 한 점에서 만난대. 이 면하고 이 선이 여기 한 점에서 만나.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 그리고 직선이 평면에 포함된대.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직선은 여기 이 평면에 포함되는 거야. 그치? 이 면에 포함되는 선. 요것도 포함되고 이것도 포함되고 이것도 포함되고 이렇게 직선이 평면에 포함된다 라고 해주면 되는 거고, 선하고 면이 평행하대. 그것은 뭐냐면 어떤 면, 우리 제일 위에 있는 면하고 평행한 선을 찾을 거야. 평행한 선은 누구냐면 얘도 평행하고 이 선도 평행하고 이 선도 평행하고 이 선도 평행해. 그치? 면하고 평행한 선 몇 개 있어? 면하고 평행한 선 4개가 있다. 사각형일 때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선하고 면하고도 우리 면을 P라고 많이 표시를 하거든. 평행하면 이렇게 표시를 많이 해줍니다. 자, 그리고 직선과 평면의 직교라고 되어 있지. 그치? 우리 이렇게 면에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오잖아. 이 면에 이 선이 수직으로 내려오잖아. 그러면 서로
직교한다. 이 L과 평면 P가 서로 수직이다. 서로 직교한다. 라고 하고 선하고 면하고 똑같이 수직인 표시 이렇게 기호로 나타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내렸을 때 수직으로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표시를 한다라고 했어요. 점으로 표시를 해줘야 돼요. 수선의 발은. 자, 얘도 삼각기둥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 요거는 좀 쉬워가지고 직육면체는 쉬워서 삼각기둥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모서리 AB와 한 점에서 만나는 면이라고 돼 있어. 그러면 모서리 이 AB랑 한 점에서만 만나야 돼. 그래서 이 점에서 만나는 면은 요 부분이야, 요 부분. 그래서 면 BEFC라고 써줘야 돼. 어느 면 BEFC 써주는데 요거 순서 바꿔서 쓰면 안 되고 요렇게 써줘야 돼. BEFC. 또는 반대로 써줘야 돼. EFBE 요렇게 써줘도 되는데 거의 대부분 요런 식으로 많이 써줘요. 또 있어. 요 점에서 한 점에서 만나는 면이 요 부분이잖아. 요 부분.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한 점에서 만나는 면. 그래서 면 ADFC라고 써주면 되는 거야. 면 ADFC. 그러면 얘네들은 안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 얘네들은 이 면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면이야. 얘도 마찬가지로 AB에 포함이 되어 있는 면이야. 얘는 한 점에서 만나는 면이기 때문에 얘랑 만나는 거 여기 이 부분이랑 여기 이 부분 이렇게 두 가지 써주면 돼요. 여기 있네. AB를 포함하는 면, 얘를 포함하는 윗면, 그치? 여기 있네. 밑면. 삼각형 ABC. 삼각형이라고 쓰면 안 돼. 면이라고 쓰자. 그리고 얘를 포함하는 면 여기 또 있지. ABED. 면 ABED. 또 있어. 모서리 AB랑 평행한 면. 얘랑 평행한 면은 요 부분, 요 밑에 있는 밑면 얘기하는 거야. 면 DEF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이 부분 안 했네요. 두 번째는 이제 면하고 면 사이야. 면하고 면 사이. 공간에서 면하고 면 사이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얘도 직육면체로 이제 볼 건데, 직육면체로 한 직선에서 만난대. 그러면 여기 있는 면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면하고는 한 직선에서 만나지. 어느 직선? 요 직선에서 만나지. 그치? 한 직선에서 만난다. 일치한다. 요 빨간색 면과 빨간색 면은 서로 일치한다 라고 써주면 되고, 평행하다. 알고 있지? 이 빨간색, 이제 민트색 면과 요 민트색 면은 어떻다? 서로 평행하다. 평행할 때도 이렇게 기호. P하고 Q하고 평행할 때 이렇게 기호로 써주고요. 그 다음에 수직일 때 또 있겠지, 그치? 이 파란색 민트색하고 요 노란색 요 면은 서로 수직이잖아, 그치? 수직일 때는 P하고 Q하고 뭐 이렇게 수직이다 이렇게 표시를 많이 합니다. 문제 또 한번 풀어볼게요. 삼각 기둥 위에 면 ABC랑 만나는 면이래. 만나는 면. 그럼 만나는 면은 몇 개가 될까? 3개? 그치? 왜냐면 여기도 만나고 여기도 만나고 여기도 만나고 여기서. 그래서 다 써줘야 돼. 옆면 다 써줘야 돼. 옆면 누구나. 면 ABED 또 면 BEFC 또 면 ADFC 이렇게 다 써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ABC랑 평행한 면, 얘랑 평행한 면은 밑에 있는 면이겠지. 면 누구? DEF다. 이렇게 써주면 되고, 문제 얘도 풀어보자. AB를 교선으로 하는 두 면이래. AB를 교선으로 하는 두 면은 요 면과 요 면 얘기하는 거네, 그쵸? 그래서 면 A,
B, C, D랑 면 A, B, F, E 이렇게 두 개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E, F, G, H E, F 어디 갔나? E, F, G, H 여기 있네요. 밑에 있는 면과 한 직선에서 만나는 면이래. 한 직선에서 만나는 면. 그럼 여기에서 만나는 면 여기 있잖아, 그치? 여기 면 A, B, F, E 요 직선에서 만나는 면도 있네. 면 B, F, G, C 여기에서 만나는 면도 있네. 면 G, H, D, C C, G, H, D라고 써줘야 되겠다. C, G, H, D 마지막 면 요 뒤에 여기에서 만나는 거 A, F, H, D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를 배웠냐면 일단 평면에서 점하고 위치 요거 하나 배웠고, 그 다음에 공간에서는 선과 선, 공간에서 선과 선, 그 다음에 또 공간에서 선과 면 배웠고, 또 공간에서 면과 면 얘네들의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쭉 배웠어요. 그래서 문제는 31쪽까지 풀어보면 됩니다.